4월 18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러시아군 2만 명이 진창이 된 이지움에 갇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 4월 13일 모스크바함 격침 이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위해 막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무차별적인 공세를 하다가 가뜩이나 부족한 미사일만 낭비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군의 활동이 분산된 틈을 타 헤르손 공항에 16번째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아직도 동부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이지움 일대에 22개 대대전투단 최대 2만 명의 병력을 쏟아부어 전선 돌파를 시도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의 점령지인 붉은색 영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5월 9일 이전까지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완파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으리라 주장 중인데요. 그러나 현실을 잘 따져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지움 후방의 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지움 후방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지움 남방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거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장악 중이던 추우이를 탈환한 뒤 쿠판샤크를 거쳐 세보첸코바, 볼로히우, 야르,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압박 중입니다. 심지어 특수부대를 보내 보로바의 다리를 끊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지움 남방의 러시아군은 심각한 보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대 차량으로 구성된 2만 명의 기갑부대에게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유일한 보급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볼로히르 야르 방면의 도로입니다. 이래서야 전진은커녕 기동을 멈추고 제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러시아군은 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 전선 전체에 장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비만 왔다 하면 진창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뻘밭이 사실상 기동 불가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방어자인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안전한 시가지에서 방어를 굳히며 비를 피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군은 비를 맞아가며 진창을 지나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간 이지움 전선은 큰 변동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비가 그친 뒤에는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제압하고 이지움 돌출부를 제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의 편파적인 정보만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승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러시아를 몰아내지 못했으며 점령지가 그대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지도를 한 장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4월 17일 미국 전쟁연구소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황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 영역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북부는 완전히 해방됐고 하르키우 인근과 헤르손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차 해방지를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에서 러시아군이 자진 철군했을 뿐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누적 장비 손실은 우크라이나군 전체와 맞먹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애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차는 육군의 규모만 5배 넘게 차이가 났고 공공기 숫자에서는 10배가 넘었습니다. 장배지를 따지면 격차가 더 심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전체만 먹는 병력과 장비를 손실했음에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팽팽한 줄다리기에 힘이 먼저 빠지는 나라가 전쟁에 패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은 키이우 함락은커녕 승리 목표를 매주마다 낮춰 잡으며 매일 수백 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최소 5배 우위의 전력을 갖추고도 장비도 병력도 적은 우크라이나군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황은 전쟁 이전 양측의 전력을 계산했을 때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죽을 때 러시아군 병사 10명이 죽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의 모든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